솔직히 이제 밀크티를 시작하고 나서 성적이 떨어졌었나? 일반고에 가기엔 너무 아까운 인재다. 안녕하세요. 저는 부산 외국어 고등학교를 다니고 있는 조혜영이라고 합니다. 저는 영중국어학과를 전공하고 있고 현재는 1학년입니다. 부산 외고에 입학을 결심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중학교 3학년 때 담임 선생님과 진로 상담을 하면서 선생님께서 공부에 대한 재능과 열정을 보시고 일반고에 가기엔 너무 아까운 인재다 라고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추천을 받고 고민을 해본 결과 부산 외고를 가기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부산 외고 입학을 위해 특별히 준비하거나 신경 썼던 것은 저는 워낙 실전에서 변수가 많이 생기고 실수를 너무 잘해가지고 밀크티에 있었던 입학 요강은 물론이고 담임 선생님과 여러 특목고, 자사고, 과학고의 공통 질문들을 분석을 하고 생기부와 자소서 질문도 만들고 답변을 해보면서 예상치 못했던 돌발 질문에 대해서 임기응변을 준비했던 것 같습니다. 부산 외고의 자랑거리가 무엇인가요? 부산 외고의 자랑거리는 아마 전국에 단 3개 학교가 운영 중인 PSP라는 과목인 것 같은데요. PSP는 Public Speaking and Presentation 이라고 해서 심화 영어 회화라고 합니다. 원어민 선생님과 학생들과 다 같이 이제 게임을 하고 토론을 하고 발표를 하면서 영어 말하기 실력을 기르고 그런 미국이나 아니면 여러 다양한 나라들의 문화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과목입니다. 부산 외고에는 다양한 진로 학습도 많다고 하는데 장래희망은 무엇인가요? 저희 학교에서는 다양한 진로 학습을 진행하고 있는데 여러 저희 학교 출신 선배님들이 현직에서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해 주시는 프로그램과 그리고 다양한 특강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의 꿈은 소년부 판사인데요. 현종호 판사님의 내가 만난 소년들에 대하여 라는 책을 읽고 아픔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을 도와주고 그들을 변호하고 싶다는 생각에서 소년부 판사를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밀크티는 언제부터 시작했나요? 밀크티는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지금까지 쭉 해오고 있었습니다. 학원을 다니는 거리도 있고 그렇다고 이제 과외를 받자니 과외는 너무 비싸고 여러 사이트를 보다가 밀크티라는 게 천재이고 하다 보니 초등학교에서는 가장 많이 쓰이는 사이트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해야겠다 하다 보니 이제 이런 시스템 자체가 저랑은 너무 잘 맞아서 쭉 해오고 있습니다. 밀크티의 어떤 콘텐츠를 주로 이용하나요? 이제 아무래도 고등학생이 되다 보니까 학교에 있는 시간이 많아지고 자습하는 시간이 많아져서 간단하게 짧게 볼 수 있는 짤강들을 자주 보고 있어요. 전체적으로 개념을 정리할 수 있는 기법 노트나 시험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시스템 족보도 같이 이용하고 있어요. 시험 기간에 열리는 선생님 도와주세요도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밀크티를 활용해서 공부하는 방법을 알려주신다면 솔직히 밀크티에서 담당 선생님께서 개인에게 맞춰서 스터디 플랜을 짜주시기 때문에 공부를 열심히 잘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혼자서 공부하는 것과 스터디 플랜을 세우고 이행을 하는 것에 부담이 없이 이제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저희 중학교 담당 선생님께서 이제 엄청 잘 챙겨주셨었는데 지속적으로 제 멘탈 관리나 챙겨주셨던 부분이 너무 감동적이었습니다. 밀크티를 시작하고 특히 좋은 성적을 받았을 때가 있나요? 솔직히 이제 밀크티를 시작하고 나서 성적이 떨어졌었나? 생각할 정도로 막 크게 떨어지거나 했던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밀크티를 계속 지속적으로 공부를 하고 내가 그거에 맞춰서 이제 부족한 부분을 채우고 하다 보니 공부는 그렇게 막 어렵거나 했던 건 없었던 것 같고 평균 한 90점, 못 나와도 한 80점 이상 그냥 넘겼던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공부를 할 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내가 어떤 거를 알고 어떤 거를 모르는지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 있거든요. 밀크티에 있는 빈칸 체크나 요점 노트를 활용해서 개념을 정리를 하고 가족이나 친구들한테 가르쳐 주면서 공부를 하고 있어요. 제가 실제로 자원하는 친구들을 모아서서 간단하게 온라인 수업을 진행을 했었어요. 아무래도 제가 선생님의 입장에서 수업을 진짜 교과서를 띄워놓고 사진을 넣고 설명을 해주고 하다 보니 아무래도
밀크티의 심화 과정이 그러면서 이제 필요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좀 그 과목에 대해서 탐구를 하게 되더라고요. 나중에 가서 애들이 진짜 많게는 2배까지 뛰어오르고 했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자기소개서 질문은 무엇이었나요? 제 자기소개서의 주된 질문은 인성여육이었습니다. 저는 초등학교 때부터 중학교 때까지 장애인, 비장애인 통합 캠프를 다니면서 있었던 일들을 적었습니다. 제가 했던 인식에 대한 변화와 그 사람들에 대한 태도가 변했던 그런 경험들을 적다 보니 다른 학생들과 차별화되어서 그런가 면접관님들께서 질문을 가장 많이 해주셨습니다. 자기소개서에서 가장 중요한 어필 포인트는 무엇인가요? 제가 생각하는 자기소개서의 가장 중요한 것은 전국에서는 더 많은 자사고 특목고들이 있는데 그 많은 학교들 중에서 왜 굳이 약교를 선택하게 됐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조금 적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이 학교에서 그 수많은 학생들 중에서 왜 굳이 나를 선택해야 되는지 내가 이 학교에 맞는 인재상에 어떻게 맞춰 나갈 것인지 어필을 하고 적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기소개서 준비하는 방법이 있었나요? 학교에 대해서 알고 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학교 홈페이지 같은 데 들어가서 여러 번 들어가보고 찾아보고 그렇게 해서 적었던 것 같아요. 면접 질문은 어떤 것이 있었나요? 면접 질문에는 크게 개인 질문과 공통 질문이 있는데 공통 질문에서는 제시문을 주어지고 그 제시문에 관련된 질문이 같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면접관님들에게 그 제시문과 그 질문에 대한 생각을 정리를 해서 얘기를 하면 됩니다. 이것은 역대 이제 공통 질문들을 보면 아실 수가 있고요. 개인 질문은 이제 자소서와 생기부를 바탕으로 질문을 하시게 됩니다. 개인별 역량이나 재능, 인과 같은 경험들도 물어보게 됩니다. 이러한 질문들은 면접관님들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다양한 케이스를 준비를 하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면접 볼 때 나만의 팁이 있을까요? 이거는 이제 제가 면접할 때뿐만 아니라 긴장이 될 때 쓰는 방법인데 저는 내 앞에 있는 거는 다 비둘기다. 내가 뭐라고 하든 신경을 안 쓸 거고 대꾸도 못한다. 그러니까 나는 준비했던 것만 잘해가면 된다. 이런 식으로 주문을 외우고 들어갔었던 것 같습니다. 너희들도 알다시피 우리 학교 시계 좋다 이가. 그래도 좋은 만큼 하고 다니해라.